안녕하세요. 10월 17일 생생 베트남 뉴스입니다. 첫 소식인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무료 건강검진을 서칭해서 산간 지역 주민들께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노이에 거주하는 1988년생 풍티 투히엔이라는 인물이 고객 기만 혐의로요. 응애안성 경찰에 기소되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구속까지요? 이게 수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게요. 2025년 초부터 응애안성 산간 지역을 돌면서 무료 건강 상담이다, 검진이다 이런 행사를 조직한 겁니다. 체중계나 프로젝터 같은 간단한 장비만 갖추고요. 의료 자격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의사나 약사처럼 위장시킨 거죠.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을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 질병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내리고요. 실제로는 그냥 건강기능식품인데 이걸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서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한 겁니다. 정말 질병이 있는 것처럼 진단까지 내리고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기 현재까지 압수된 것만 해도 1,500개가 넘는 건강기능식품 상자가 나왔고요. 응애안성 산간 지역 여러 곳에서 피해자가 약 1,000명 정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0명이나요? 정말 큰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교부 정례 브리핑 내용이군요.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 소창 과정에서 베트남 국민 8명이 체포된 사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 질문이 나갔습니다. 팜 투앙 외교부 대변인이 답변했는데요. 일단 캄보디아 주재의 베트남 대표기관에서 이 사건 정보를 지금 파악 중이다. 그리고 캄보디아 측에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조직 범죄나 첨단 기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남중국해 관련해서도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최근에 띠뜨섬, 이게 필리핀 쪽 이름으로는 파고아사 섬이죠. 이 인근 해상에서 중국하고 필리핀 공무선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베트남은 스프레틀리 군도, 그러니까 우리 찌렁사 군도에 대한 명백한 주권이 베트남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관련 당사국들에게 베트남 주권을 존중하고 또 자제하고 국제법, 특히 UN 클로스 1981을 준수하고 해상 안전 규칙도 존중해달라 이렇게 촉구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동해 행동 준칙, COC 협상을 위한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자 이런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국제적인 이슈도 있었고요. 다시 국내 문제로 돌아와서 보티 응원, 이른바 응원 98의 가짜 식품 생산 및 판매 사건 수사 속보가 있네요. 자택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요? 네, 지난 10월 13일하고 14일 이틀간 호치민시 경찰과 검찰이 응원의 자택을 수색했습니다. 현장에서 금고를 발견했는데 응원 측에서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서요. 이걸 본부로 이송해서 강제로 개방했다고 합니다. 강제로요? 그래서 뭐가 나왔나요? 네, 열어보니 토지 증서가 80개, 미화로 8,000달러 이상, 그리고 은행 예금 통장 4개 등이 나왔고요. 차량 2대도 임시로 압류했습니다. 현재 자산 출처를 조사 중입니다. 토지 증서가 80개나요? 규모가 상당하네요. 근데 이 응원 98이 판매한 제품 자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응원이 생산하고 유통한 슈퍼툭 X3, X10, X1000 같은 다이어트 보조제들이 품질 기준 미달로 가짜 상품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짜 상품 판정? 네.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일부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금지물질, 시부트라민하고 페놀프탈레인이 검출됐다는 점입니다. 시부트라민하고 페놀프탈레인이요? 그게 어떤... 시부트라민은 아시다시피 심혈관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고요. 페놀프탈레인은 과거에 변비약으로 쓰였다가 발암 위험 때문에 금지된 성분인데 이게 소화기 장애나 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성분들이네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좀 허술한 허가나 사후 관리 시스템, 그리고 유명인을 이용한 과대 광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닌빈성에서 가짜 금 사기단이 검거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동나이성 출신인 판반 쬐니하는 사람이 주도한 6인조 사기단입니다. 6인조요? 어떤 수법을 쓴 거죠? 이 사람들이요, 금은방에서 일단 진짜 금목걸이를 사요. 그 다음에 그 목걸이 잠금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게 표식이 새겨진 부분이요. 네네, 있죠. 그 부분만 딱 잘라내서 자기들이 만든 가짜 금목걸이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금은방에 가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대파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와, 정말 교묘하네요. 가게 표시까지 있으니 속기 쉽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로부터 약 90억 동 상당의 진짜금 65냥하고 또 가짜금 제작 도구들을 압수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30건의 사기를 저질렀고 추가로 22건을 더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피해가 더 커질 뻔했네요. 정말 별의별 사기가 다 있군요. 다음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납치, 자작극 사기 주의보입니다. 이건 또 뭔가요? 네, 이것도 참 황당한 사건인데요. 최근 카이노와 성하고 동탑성에서 각각 피해 학생이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납치가 아니었어요. 실제 납치가 아니라고요? 네, 사기범들이 경찰 같은 걸 사칭해서 피해 학생에게 전화를 겁니다. 뭐 범죄에 연루됐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줘서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피해 학생 스스로 마치 납치된 것처럼 꾸미도록 시키는 겁니다. 뭐 스스로 몸을 묶거나 다친 것처럼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가족에게 보내고 몸값을 요구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아, 본인이 스스로 꺼미게 만든다고요? 정말 악질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경찰은 실제 납치는 없었고 전부 사기범의 심리 조종에 의한 자작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낯선 전화나 정보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고요. 네, 부모님들도 이런 유형의 사기에 대해 알아두셔야겠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노이에서 가짜 소화기가 대량으로 유통되다가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맞습니다. 하노이 경찰이 드래곤이라는 상표의 가짜 분말 소화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유통한 비에뜨린사하고 안푸사라는 두 회사를 수사 중입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 소화기들이 안에 소화약재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러니까 전혀 효과가 없는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소화 약재가 없는 소화기라니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추정치인데요. 비에틀린사는 2018년부터 약 300만 개를 팔아서 매출이 1조 1천억 동, 안푸사는 2025년 1월부터 불과 몇 달 사이에 약 25만 개를 팔아서 매출 1천억 동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압수된 가짜 소화기만 약 16만 8천 개에 달하고 생산 솔비 등도 압수됐다고 하니까요.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